앉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통령 오시기 전에 우리끼리 재밌게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의 사회를 맡은 3프로TV의 김동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님과 네 분의 패널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민생과 경제를 주제로 얘기를 아주 터놓고 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그 목소리들을 통해서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먼저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 국민들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패널 네 분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보람찬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 이 농사가 다 끝나고 나면 여기 주민들과 함께 마을 축제를 한번 열 거예요. 과연 정부 지원 사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네 분의 패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분께서도 그냥 간단히 인사 한마디씩 하실까요? 네, 홍석천 씨부터. 안녕하세요, 홍석천입니다. 이렇게 제 자리가 대통령님 옆자리인지 모르고 있다가 살짝 긴장했는데요. 사실 제가 매 정권마다 이렇게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이야기에 고충을 듣고 싶다면 저를 찾아주시는데 별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을 통해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효과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님이 오랜만에 뵙는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 자, 다음은 MBC PD셨고요. 지금 로컬 기획자로 활동 중이시죠. 최별 PD님도 간략하게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전라북도 김제 죽산면 시골 마을에서 온 로컬 기획자 최별이라고 합니다. 저희 마을은 이제 인구 2,000명이 무너지는 것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에 있어서 로컬 기획자들의 생태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 오늘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개항로 맥주로 로컬 브랜드의 역사를 새로 쓰시고 있는 분입니다. 개항로 프로젝트의 이창길 대표님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왔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인천 중구 구도심에 그 역할이 끝난 오래된 건물들, 옛날에 극장이던 병원이었던 건물에 2025년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시공하고 운영해서 좀 지역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다음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일을 이제 어느덧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라는 로컬에서 이제 구도심을 발굴해서 좀 매력적으로 만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창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에 가시면 꼭 한번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를 읽는 경제학자로 국민들의 경제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정세훈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세훈입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전이 노잼 도시다라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성심당이나 아니면 하나 이글스 때문에 더 이상 노잼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이것이 지역에 얼마나 좋은지 이것의 하나의 중요한 사례인데요. 오늘 많은 좋은 얘기들이 나누어져서 그런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누기 전에요. 제21대 정부에서 민생과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볼 텐데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76% 만족한다, 대체로 매우 뭐 이렇게 돼 있고 불만족한다 20%인데 정 교수님 뭐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족한다는 분들이 한 76% 정도 되셔서 이번에 그 민생 쿠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필요에 따라서 차등화로 네. 준 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불만족한다 저분들은 아마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불만족한다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만족도 결과를 따로 저희가 뽑아봤는데 요건 만족도가 조금 더 낮네요. 72% 만족, 불만족이 18%인데 소상공인 대표로 오셨으니까 홍석천님. 제가 이태원에서 저는 사실은 이 쿠폰을 어떻게 다운받는지도 잘 모르는 약간 기계치인데 네. 약간 나이 드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배한테 얘기해서 처음으로 제가 써봤는데 제 고깃집 사장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됩니까? 그랬더니 됩니다 하면서 바로 7만 원 긁으셨어요. 2번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확실히 경기에 대한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 같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조금 몇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네. 예. 그래서 마이크를 대통령님께 넘길까요?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홍석천 선생을 보니까 이 명단에서 연예인이 왜 나왔지 오늘? 근데 자영업하고 약간 네, 자영업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정세영 교수님도 제가 그분 아는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그 충남대의 사회복지 전공인가 하시는 연세 드신 분이 계시죠. 복지 전공이든가 재정 분석하시는 분. 제가 그분 그 사람이 그래요? 그때 성남에 그때 왔었어요? 그분 이분이 그분이에요? 딴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 하면 전 사실 매우 부담스러워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사실은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 그 당연히 불평등 때문이죠. 예를 들면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오른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거기서 뭐 체감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뭐 경제가 분명히 1분기 마이너스에서 2분기 거의 제로에서 이제 3분기 되니까 0.91% 가까이 올라갔다는 건데 그런 거 보면 지표는 많이 개선되는데 숫자로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하세요.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게 보통 생각하면 목소리 높여서 사태질하고 싸우는 거 생각하지만 정치의 본질은 사실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민생, 국민의 삶. 민생 그러면 너무 식상한 단어이긴 한데 국민의 삶, 사람의 인생, 삶이라고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경제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과거에도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또 상대적인 빈곤감도 있죠.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어쨌든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게 정치이고 누가 뭐라 하든 지금은 제가 최고 큰 책임을 지고 있죠. 그래서 사는 게 힘든 분들을 보면 제가 답답하고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어깨도 많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있는 자원을 적절히 잘 배분해 가지고 효율성 높게 쓰면서 지금보다는 좀 낫게 만들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사실은 자부심도 생기고 보람도 있죠.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들 사실 하실 말씀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제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러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가능한 방법들도 함께 논의해보고, 또 여기 우리 주요 그 수석들 또 정책실장 포함해서 또 담당 장관까지 또 다 나오셨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한테 좀 뭐 질책할 게 있으면 하고 시정 요구할 거 있으면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걸 가지면 점점 이렇게 현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라도 현장 속으로 또 우리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느껴보고 또 얘기도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터놓고 편하게 말씀하시고, 지방에서 다양하게 좀 잘 구성하신 것 같아요, 패널들을. 지방에서 오시다는데 대한민국의 또 중요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죠. 지금 수도권 집값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산 배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까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이 같이 사는 길은 또 뭘까? 이런 의견도 좀 많이 내주시고요. 특히 저 정책실장 계신데 저분이 저보다 힘이 현실적으로 더 세거든요. 네, 우리 금융위원장도 계시고,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새 빚 때문에 또 난리죠. 네.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지금보다는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좀 실물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고, 특히 선진국들을 보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그 밭이 묵은 밭, 건물을 좀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실은 바람직하잖아요. 금융 문제, 부채 문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게 전부 자영업에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다. 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망했습니다. 예, 다 접었습니다. 예. 아, 그러셨어요? 예. 큰일 났네. 이거 봉석천 선생 같은 분도 접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 이 격차가 너무 심해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 한쪽에 많이 쏠리면서 제대로 사용되지를 못하거든요.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쓰고, 못 쓰고. 그러니까 그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침체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양극화 격차를 또 없앨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거, 뭐 그 일들을 또 그건 정치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들도 한번 같이 마련해보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자분, 내가 박수 쳤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대통령 들어오십니다. 일어서세요. 박수 쳤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한 거예요, 아까 그거? 하시던데요? 이분도 약간 옛날 분이세요. 그게 아니로 그래서 MC 자리를 제가 있어야 되는데 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드릴 이상으로 말씀은 많습니다만 인정하겠습니다. 어깨가 무겁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